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은퇴 이후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제 83세를 넘어섰고,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하신다면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 가며 6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괜찮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2년이 지나자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기고 아내는 낮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TV만 보다가 하루가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김 씨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퇴하면 골프 쳐야지 라고 해서 비싼 회원권도 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씩 골프장에 나가다 보니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관절염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골프를 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사뿐이었습니다. 골프 치는 날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니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마음이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마음도 외로워졌습니다. 반면에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미숙 씨, 가명 65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을 좋아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1년 후에는 직접 독서 모임을 이끌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같은 은퇴 생활이지만 어떤 취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취미가 좋은 것일까요? 왜 골프는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30년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취미와 골프를 피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골프는 은퇴 후 최고의 취미가 아닐까요? 첫 번째 이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골프를 쳐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 골프가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은퇴하면 당연히 골프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프가 정말 60세 이후 우리 몸에 좋은 운동일까요?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종현 씨, 가명 씨의 68세의 경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최 씨는 62세에 은퇴한 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좋았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마다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반복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골프처럼 허리를 급격하게 비트는 운동을 반복하면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운동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허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승기 씨, 가맹 그는 골프를 치다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왔습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 어깨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데 나이가 들면 어깨 근육과 힘줄이 약해져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조금 아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골프를 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승기 씨는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어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문제입니다. 골프를 치려면 18호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이 약 10km에 달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60세가 넘으면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울퉁불퉁한 잔디밭을 걷고 경사진 언덕을 오르내리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민호 씨, 가명 6세는 골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걷고 스윙할 때 무릎을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면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카트를 타지 않고 걸어서 라운드를 도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매우 큽니다. 정 씨는 지금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지만 골프를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는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골프장에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남성 골퍼들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한정수 씨는 여름날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동반자가 빨리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5시간 이상 야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특히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골프를 꼭 치셔야 한다면 시원한 아침 일찍이나 겨울철에만 제한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골프를 쳐야 할까요? 과연 골프가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일까요? 두 번째 이유, 경제적 부담. 여러분, 골프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인지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골프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초보자용으로 저렴하게 사도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제품을 사려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골프복과 신발도 필요합니다. 골프는 특이하게도 골프장에서 입는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일반 운동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골프복 한 벌에 20만 원에서 50만 원, 신발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계절별로 다른 옷이 필요하니 최소 4벌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필드에 나갈 차례입니다. 주중에 퍼블릭 골프장에 가면 1라운드에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주말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더 비쌉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골프를 친다고 해도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이면 480만 원에서 7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골프채 구입비, 의류비를 더하면 첫 해에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윤석진 씨 가명. 64세의 경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윤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시작했는데 처음 3년간 골프에 쓴 돈이 무려 3,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만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골프를 치다 보니 자꾸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골프채를 들고 나오면 괜히 저도 사고 싶어지고, 골프복도 유명 브랜드를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골프를 치고 나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윤 씨는 3년 후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골프에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이 돈이면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골프 회원권입니다. 주변에서 골프를 자주 치려면 회원권을 사는 게 이득이다라는 말에 회원권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골프 회원권은 적게는 수천만 원, 비싼 곳은 억 단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태영 씨, 가명 67세는 은퇴금 중 5천만 원을 골프 회원권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골프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원권을 팔려고 했지만 값이 많이 떨어져서 3천만 원에 겨우 팔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날린 셈입니다. 그 돈이면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줄 수 있었고 부부가 좋은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골프에 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시대에 취미에 과도한 돈을 쓰는 것은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피상적인 인간관계. 여러분, 골프를 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골프는 보통 4명이 한 조가 되어 라운드를 돕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골프장에서 매칭된 사람들과 함께 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5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오늘 날씨 좋네요, 샷 잘 치셨네요와 같은 비상적인 인사에 그칩니다. 울산에 사시는 박상훈 씨 가명 69세는 3년간 골프를 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라운드를 돌았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다들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함께 운동하고 식사도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골프장 밖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더라도 나중에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골프를 치는 시간 동안만 함께 있는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지 진정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개인 운동입니다. 각자 자기 공을 치고 자기 점수에 집중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느낌이 적습니다. 게다가 실력 차이가 나면 함께 어울리기도 어렵습니다. 골프를 못 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잘 치는 사람들은 못 치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까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같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를 깊이 있게 공유하는 모임에선 진정한 우정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 고민, 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골프를 3년 동안 쳤을 때보다 독서 모임에 6개월 참여하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최미선 씨 가명 64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30년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들일까요? 네 번째 이유, 시간의 비효율성. 여러분, 골프를 한번 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골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라운드 시간은 약 5시간. 라운드 후 샤워하고 식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8시간에서 10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골프에 쓰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골프를 쳐도 일주일에 수업시간, 한 달이면 80시간을 골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안양에 사시는 정우성 씨는 골프를 그만두고 나서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골프를 칠 때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골프를 그만두고 나니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골프에 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은퇴 후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70대까지는 괜찮지만 80대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은퇴 후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합니다. 골프장에서 공을 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5번째 이유, 정신적 자극의 부족.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뇌 건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지적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골프는 신체 활동이기는 하지만 정신적 자극은 제한적입니다. 공을 치는 기술은 반복적이고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좁습니다. 반면에 독서, 글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 등은 두뇌를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동훈 씨는 골프를 그만두고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사 강의를 듣고 관련 책을 읽고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를 그만두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과거를 이해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지적인 만족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의사들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신체 활동보다는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산악회에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처럼요. 골프는 이런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두뇌를 활발하게 자극하는 활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이제 은퇴 후 30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30년 은퇴 생활을 위한 제1의 취미는 바로 독서와 학습입니다. 왜 독서와 학습이 최고의 취미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은퇴 생활 연구와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서와 학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뇌 건강과 치매 예방.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독서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서를 할 때 우리 뇌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지식을 저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순자 씨 가명 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설을 주로 읽었지만 점차 역사서, 철학책, 과학책으로 독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씨는 76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또렷하고 판단력도 명확합니다. 동년배들 중 많은 분들이 건망증을 호소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76세 나이에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좋은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비결을 물으시길래 매일 독서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독서는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특히 어려운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독서와 학습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취미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로 수천 수만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습니다. 골프에 월 50만 원씩 쓰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책은 한 권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10권을 사도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하면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다. 부산 남구에 사시는 김철수 씨, 가명 67세는 은퇴 후 골프 대신 독서를 선택했습니다. 3년간 골프에 썼을 돈을 계산해 보니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독서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회원증 하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2천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를 도와주고 부부가 좋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이유,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스터디 그룹, 문화 강좌 등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생각, 경험, 가치관을 나누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박영희 씨에는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로 가족처럼 지냅니다. 우리는 단순히 책을 읽는 모임이 아니라 인생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아플 때는 병문안독합니다.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깊은 대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우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읽을 수 있고, 카페에서도 읽을 수 있고, 공원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도 좋고, 밤늦게도 좋습니다. 30분만 시간이 나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골프는 최소 8시간이 필요하지만 독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손주를 기다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모두 독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동욱 씨는 항상 가방에 책 한 권을 넣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간이 나면 책을 꺼내 읽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30분, 손주를 학원에서 데려오기 전 40분,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모이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됩니다. 한 달이면 60시간, 1년이면 720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책을 읽으면 1년에 70권에서 80권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독서와 학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져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골프는 건강이 나빠지면 더 이상 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심장이 약해지면 골프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앉아서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큰 글씨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병철 씨, 지금도 매일 책을 읽습니다. 7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한쪽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독서만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습니다. 매일 책을 읽으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만약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훨씬 일찍 치매에 걸렸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은퇴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서와 학습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서전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혜숙 씨는 은퇴 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 씨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은퇴했다고 해서 제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 씨는 교육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2번씩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독서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7번째 이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독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자녀들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이경우 씨 부부는 은퇴 후 함께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만나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항상 바빴고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함께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생각, 가치관, 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시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손주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손주들도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손주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책 읽어주세요라고 조르거든요. 책을 읽어주면서 손주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8번째 이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독서와 학습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천안에 사시는 김미영 씨 가명 64세는 은퇴 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는데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이 나이에 무슨 영어 공부냐고 말렸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2시간씩 공부했고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영어 원서를 자유롭게 읽고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원봉사 통역도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영어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었고 통역 봉사를 하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독서와 학습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단계, 관심 분야 찾기. 여러분, 독서와 학습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읽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역사, 과학, 철학, 소설, 자서전, 요리, 여행, 건강,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궁금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세요. 포항에 사시는 박준호 씨 가명. 평생 한국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빠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한국사 책을 읽기 시작했고 지금은 지역 문화원에서 한국사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게 됩니다. 관심 분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쉬운 책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에는 역사소설이나 쉽게 쓴 역사책부터 읽으세요. 익숙해지면 전문적인 역사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진주에 사시는 최순희 씨는 철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철학책이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철학 콘서트 같은 쉽게 쓴 철학 입문서를 읽고 나서 철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점차 더 깊은 철학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규칙적으로 읽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 또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등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책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3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안산에 사시는 윤정수 씨 모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책을 읽습니다.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습관을 지켰고 그 결과 500권이 넘는 책을 읽었습니다. 습관이 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책을 읽고 나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고 토론하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독서 모임도 많습니다. 줌을 이용해서 집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강은희 씨, 66세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1명의 회원들과 매주 토요일 오전에 줌으로 만나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온라인이라서 편합니다.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고 날씨나 거리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더 풍성한 토론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배운 것을 실천하기. 책을 읽기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실천해 보세요. 역사책을 읽었다면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보고, 요리책을 읽었다면 직접 만들어보고, 건강서적을 읽었다면 실제로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배운 것을 실천하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북부에 사시는 이창민 씨는 원예책을 읽고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키우면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책으로만 배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 오래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 재미있습니다. 제가 키운 채소로 식사를 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 글쓰기와 결합하기.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거나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평에 사시는 신명숙 시인은 매일 독서 일기를 씁니다. 오늘 읽은 책의 내용, 느낀 점, 생각한 것들을 노트에 적습니다. 5년간 쓴 독서 일기가 10권이 넘습니다. 나중에 독서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때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독서 일기는 제 소중한 자산입니다.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비참한 은퇴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참한 은퇴 생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돈이 없는 것? 건강이 나쁜 것? 물론 이것들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한 은퇴 생활은 바로 의미 없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삶. 그저 TV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은퇴 생활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영호 씨 입세는 은퇴 후 5년간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점점 우울해졌고 건망증도 심해졌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냐고 구박했고 자식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말 비참했습니다. 6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한 건가 하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독서와 학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영호 씨는 5년간의 무의미한 삶을 보낸 후 우연한 계기로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사서의 권유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독서 모임이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그날부터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점차 독서 속도가 빨라졌고 이해력도 높아졌습니다. 1년 후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설렘으로 시작했고 독서 모임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독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3가지 기둥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은퇴 생활에는 3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 신체적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신적 건강입니다. 두뇌를 계속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독서와 학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모임이나 학습 그룹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독서와 학습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걷게 되고 신체 활동, 책을 읽으면서 두뇌를 자극하고 정신활동,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사회활동.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40년이 남아 있습니다. 40년이면 태어난 아기가 장년이 되는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골프장에서 공이나 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실제 사례들, 독서와 학습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사례. 1. 73세에 대학에 입학한 이춘자 씨. 대구에 사시는 이춘자 씨, 가면 평생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생계와 육아에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60세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도 서툴렀지만 하루에 조금씩 읽었습니다. 3년 후 이 씨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검정고시냐고 말렸지만 이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0세에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을 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토론하고 교수님께 질문하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씨는 내년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76세의 나이에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사례 2. 독서로 우울증을 극복한 박철호 씨. 광주에 사시는 박철호 씨에는 은퇴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35년간 회사원으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의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유해서 억지로 갔습니다.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책 속의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었고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스스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독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고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례 3. 80세에 책을 출판한 최영수 씨. 부산에 사시는 최영수 씨는 평생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를 쓰다가 점차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수필을 추구했고 몇 편이 실리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0세에는 수필집을 자비 출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은퇴 후의 경험, 깨달은 것들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글을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글쓰기 강좌도 들었고 다른 작가들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75세에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장편 소설이었습니다. 5년간 집필한 끝에 80세의 소설을 완성했고 출판사를 통해 정식으로 출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80세에 책을 출판하다니 은퇴 후 20년 동안 계속 배우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만약 독서와 글쓰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지금도 매일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을 준비 중이고 85세까지는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독서와 학습이 저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사례 4. 독서 모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순덕 씨. 전주에 사시는 김순덕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신의 꿈이나 취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0세에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허전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하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책을 잘 읽지 못하는데 하며 걱정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같은 나이대의 여성들을 만났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우정이 생겼습니다. 1년 후에는 자신이 독서 모임의 리더가 되어 모임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김 씨는 지역 도서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김 씨는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30만 원의 강사료를 받으면서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독서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주부가 아니라 독서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골프는 겉보기에는 좋은 취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크고 피상적인 인간관계만 만들고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정신적 자극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독서와 학습은 두뇌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평생 계속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무엇보다 독서와 학습은 비참한 은퇴 생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골프에만 집중하셨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골프가 나에게 맞는 취미일까? 골프에 쓰는 시간과 돈을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는 없을까? 만약 아직 특별한 취미가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도서관에 가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 한 권을 빌려서 읽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독서를 하고 계시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토론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한명호 씨 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65세에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독서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독서를 시작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독서가 제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행동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은퇴 후 30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골프장에서 공이나 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배우고 성장하면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의 비결은 특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독서와 학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녁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빌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